1번 알파의 장점. 알파 프로젝트, 다시 말해 사이드 프로젝트는 이미 유명합니다. 구글에서 20% 프로젝트나 3M에서 15% 시간처럼 이미 성과가 알려진 방식입니다. 여기서 나온 프로젝트들이 구글 지메일, 구글 뉴스, 애드센스까지, 이게 다 20% 프로젝트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저 같은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시청자층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팟캐스트 형식을 안 보시던 분들이 새로운 형식을 보고 입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보다 보면 기존 팟캐스트도 재밌게 봐주실 수 있겠죠. 기존 콘텐츠는 일정한 톤과 형식을 지켜주고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변화를 줘볼 수도 있습니다. 실패해도 부담이 없고 새로운 시도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죠. 기존 고객과 전혀 다른 새로운 잠재 고객을 만날 수도 있고, 유튜버로 치면 알고리즘이 또 다르게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다른 유튜버분들을 볼 때 다른 형식의 영상들로 입문한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말을 하는 유튜버이신데 브이로그를 보다가 구독하기도 하고, 리뷰하는 유튜버이신데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 영상으로 입문을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입구를 늘려주는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창작자 스스로도 좀 번아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서 재미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창의성도 발휘를 해보는 거죠. 좀 아까 말씀드린 구글의 지메일도 구글의 검색 엔진 기술을 이메일에도 써보자 해서 나왔다고 하고요. 뉴스 기사를 한 군데 모아놓고 자동으로 분류하고 그러고 싶어서 나온 게 구글 뉴스 라고 하고요. 애드센스는 지메일에 표시할 광고를 구상하다가 이거를 일반 웹사이트에도 적용을 해보자 해서 나온 게 애드센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알려진 것처럼 애드센스가 구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알파 프로젝트가 본 프로젝트로 성장을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2번 알파의 단점. 근데 이게 구글에서 시행될 때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고 자발적인 문화적 장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가 되는 게 아니지만 관리자의 통제에서 벗어난 좀 그런 애매한 시간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시행이 잘 안 되는 그런 단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구글에서 나오신 임원분은 구글 20% 시간은 실제로 120%의 시간을 의미한다. 이 말뜻은 이제 주어진 본업 100%를 다 해야 20% 프로젝트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근무 시간 외에 추가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실제로 구글 조직이 점점 커지고 각 팀별로 성과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면서 일부 관리자들은 이 20% 시간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 13년도의 언론에서는 구글의 20% 시간 문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구글 경영진은 20% 시간은 기복은 있지만 아직 존재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강제할 수는 없지만 문화적 장치로서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하루를 이렇게 강제로 집행하지 않냐? 구글의 핵심 철학이 창의성은 자율성에서 나온다. 라는 거라서, 그래서 20% 시간을 강제하면 그게 또 새로운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 장치로 두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3번 알파의 활용. 근데 저는 창의성은 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시도 횟수에서. 그래서 저는 하루를 잡아서 아예 새로운 시도만 하는 그런 하루를 만들려고 합니다. 대신 결과물까지 꼭 내고 일을 끝까지 완성짓는, 그것도 중요하겠죠. 이 알파 프로젝트의 핵심은 실험일 겁니다.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실험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조회수가 없어도 그냥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그거를 다른 방식과 다른 주제로 그냥 시도해보는 거, 이게 핵심이겠죠. 이렇게 정확히 규정하면 사실 번아웃도 방지되고 사업성도 확장되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새로운 씨앗도 심고 고객의 입구도 넓혀주는 여러 장점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 채널은 오전 6시마다 팟캐스트처럼 지혜에 대해 말하는 콘텐츠가 매일 한 개씩 매주 7개가 올라갑니다. 주 4일 일을 하면 딱 일주일 영상이 만들어지는데요. 주 4일째 하면 좋죠. 요즘 트렌드랑도 맞고. 근데 이대로만 하면 제 채널이 조용히 없어질 채널 같아서 이 알파 프로젝트,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루를 좀 더 일해서 제가 평상시에 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새로운 실험을 하는 컨텐츠를 추가로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한 토요일 정오쯤에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 한 2년 됐는데 그걸 리뷰하는 거나 로봇 청소기 리뷰라든지 아니면 어떤 뉴스 기사 보고 리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에 유명한 영상의 댓글 리뷰 같은 거를 좀 생각 중입니다. 4번 직장인. 아니 그럼 직장인은 어떻게 이걸 적용하냐? 항상 생각하지만 이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한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퇴근하고 내일 하고 주말에 또 내일 하고. 근데 사실 이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출퇴근하는데 한두 시간 걸리고 씻고 이러면 너무 지치거든요. 진짜로. 손발도 까딱 못할 수도 있고요. 가끔은 진짜 집에 와서 멍만 때리다가 자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정말 쥐어짜서 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게 지속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퇴근하고 부업했다, 그게 본업이 됐다,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호랑이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만큼이나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분명 몸이 지칠 겁니다. 정말 그 정도의 스트레스일 텐데,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를 다그치지는 마시고, 뭐 누구는 뭐 퇴근해서 뭐 해서 뭐 주말에도 뭐 해서 성공했다, 하지만 이제 정말 그건 죽을 똥 살 똥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 인생에도 운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운을 잡기 위해선 기회를 계속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진 마시고 현실적인 선에서 시도를 작게 하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해서 월급 받는 것만 해도 정말 우리 몸 스스로 우리가 건사하는 것만 해도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근데 저는 그걸 못해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좀 자긍심을 가지시고 자신감도 가지시고 거기에 조금이나마 좀 여유가 있으면 뭐 작게 일주일에 하나씩 뭐 다른 걸 해보시면서 뿌듯하게 회사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